동명사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동명사의 완전 명사화, 그 다음에 동명사의 시제, 문장 전환,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기타 몇 가지 동명사와 관련한 중요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명사의 이제 완전 명사화가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의 완전 명사화. 자, 우선 예문을 먼저 보고 완전 명사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disruption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파괴죠. 자, 더 브리지가 있습니다. 자, 이 disruption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더 브리지라는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려면, 즉 다리를 파괴하는 것, 이러한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 사이에 어떤 단어 하나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우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힌트를 주면은 그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자, 이 전치사를 집어넣게 되면은 disruption이라는 명사가 bridge라는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자, 독해하는 강의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실 요 용법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갈 요 전치사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목적격의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면 되죠? 바로 of였습니다. 목적격의 of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of는 동격의 of, 목적격의 of, 그 다음에 주격의 of, 이런 용법이 있는데 특히 동격의 of하고 목적격의 of는 아주 자주 사용이 되는 거니까 잘 이해해야 한다. 목적격의 of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자, disruption이라는 명사가 실질적으로는 destroy라는 동사의 의미로 사용되고, 그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사용된 destroy the bridge의 관계다 하는 얘기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이렇게 어떤 명사가 다른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 이 of를 중간에 끼워 놓으면 된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보면은 동명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가 평상시에 목적으로 데리고 다닌 것들을 같이 이끌고 ing 붙여서 전체가 하나의 이제 명사가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동명사가 원래의 동명사의 순수한 기능인 동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더북처럼 완전히 명사로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원래의 동사적인 성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목적을 취할 때 원래 동사일 때 취하던 방식대로 목적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바로 그러한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동명사를 어떻게 하면 완전한 명사를 바꿀 수 있을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동명사 앞에 특정한 표현을 붙이면 그것이 완전한 명사가 되는데, 자, 대표적인 것이 일단 정관사고요. 그 이외에 어떤 형용사를 붙인다거나 혹은 부정관사 혹은 this나 혹은 some 같은, 사실 이런 것들은 관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은 이때의 동명사는
완전한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의 이 동명사는 완전한 명사가 된다. 자, 그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뒤에 있는 어떤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려면은 바로 목적격의 어구를 이렇게 반드시 중간에 끼고 와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더 없이 동명사가 사용됐었다고 한다면 원래의 순수한 동사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기 때문에 그때는 요거 없이 곧바로 목적을 취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구체적인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자, disruption the bridge입니다. 그래서 얘를 목적으로 취하려면 전치사 of가 와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destroying입니다. 흔히 destroy라는 동사에다가 ing 붙인 일반적인 동명사죠. 따라서 이때는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곧바로 취하죠. 중간에 전치사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과사를 붙임으로써 얘가 완전히 명사가 되기 때문에 disruption과 같은 위치가 됐죠. 따라서 이렇게 어구를 붙여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예문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loud talking과 talking loudly는 문법적으로 다 옳은 표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loud talking is certainly out of place in the library. 시끄럽게 대화하는 것은 도서관 안에서는 분명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우선 앞에 사용된 이 loud talking 이 경우에는 토킹 앞에 이 형용사 loud가 붙었습니다. 자, 이 경우는 토킹이 완전 명사화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수식하고요. 동명사 앞에 형용사나 관사가 붙거나 some, this 같은 것이 붙으면 완전히 명사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붙어서 시끄러운 대화하는 것, 시끄러운 대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전하고 있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뒤에는 이렇게 부사가 붙었습니다. 자, 부사가 그럴 경우에는 이 원래 talk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일반 문장에서 사용되면 시끄럽게 대화하다, talk loudly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바로 이 형태가 부사를 데리고 ing 붙여서 명사화된 형태죠. talking loud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뒤에서 이제 수식을 하는 거죠. 부사하고. 자, 당연히 맞습니다. 자, loud talking은 완전 명사화한 형태, talking loudly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동사가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필요한 목적을 데리고 필요한 부사도 다니면서 자기가 명사화되는 그러한 동명사라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talking loudly는 바로 그러한 동명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맞는 표현이 된다. 자, 왜 맞는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명사와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동사를 명사화한 것, 둘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밑에 좀 더 예문을 보죠. He was arrested for the stealing of the horse. 자,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그 말을 훔친 것 때문에. 자, 이 문장에는
동명사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죠? 완전 명사화 했습니다. 따라서 완전 명사화 했기 때문에 목적을 취하려면 당연히 목적격의 어부를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더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동명사처럼 어부를 취하지 않으면 얘는 잘못된 그런 표현이 된다 하는 얘기죠. 바로 stealing이라고 하는 이 경우에는 앞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동명사의 일반적인 형태죠. 따라서 곧바로 목적을 이렇게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외워서 사용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니까 우선 좀 시간을 투자해서 잘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동명사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어떤 스토리를 좀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힘든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라고 했을 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겠죠. 자, 체력을 여러분들이 기르기 위해서 어떤 좀 몸에 좋은 보약을 먹는데 그 보약이 너무 먹기 어려운, 쓰거나 역겨운 뭐 그런 것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먹기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먹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안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야, 얘들아, 니네 연습을 고려해서 들어 마셔. 그죠? 그래서 빨리 끝내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역겨운 걸 먹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안 되면 한번 연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는 거 포기해야 되겠죠. 자,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무슨 어떤 동사들이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들인지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연습하다 얘기죠. 연습하다라는 동사.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동사죠. 연습하다는 자, practic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고려하다는 동사 consider가 있죠. consider. 자, D입니다. D는 deny입니다. 부정하다. 들어 마셔야 됩니다. deny. 부정하다. 자, R은 risk입니다. risk. 자, 위험을 무릅쓰고 뭐뭐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뭐뭐하다. 자, A는 avoid입니다. avoid. 자, 뭐뭐를 피하다. 자, M,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mind입니다. mind. 뭐뭐를 꺼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admit입니다. 무엇을 인정하다, 받아들이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S는 stop입니다. stop. 물론 무엇을 그만두다, 멈추다. 그 다음에 suggest, 무엇을 제안하다. suggest, ing죠. 무엇을 제안하다. 자, 마셔의 SE죠. 이는 enjoy, 무엇을 즐기다. escape, 무엇을 벗어나다. 자, 끝내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finish라는 동사죠. finish.
연기하다, put off 혹은 postpone. 자, 포기하다, give up.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로서 아주 체력이 너무 이제 고갈되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몸에 좋은 보약을 먹는데 먹기 힘든, 쓰고 역겨운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코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연습을 고려해서 들어 마셔 끝내라. 그래도 안 되면 연기해보고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충분히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동명사의 시제를 같이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제는 부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제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배웠죠. 자, 준동사라는 명칭은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를 함께 묶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준동사면 부정사, 분사, 동명사. 자, 요 셋의 공통점은 다 동사 출신이라는 것이죠. 자, 같은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공통의 성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통의 성격은 셋 다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대표적인 게, 즉 필요하면 목적을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필요하면 목적을 혹은 부사를 데리고 본인 자신이 준동사가 되는 것이죠. 물론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고 부사가 되고, 동명사 같은 경우는 아예 이름 자체가 있던 것이 명사로 되고, 자, 분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적인 기능을 하고,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하되 동사의 성격을 다 지닌 채 한다. 즉 목적이나 부사를 필요하면 그걸 다 데리고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동사의 특징이 중요한 두 번째는 얘가 동사하면 또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얘네들도 그대로 시제를 가지고 이 동사의 특징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준동사의 시제는 상대적인 시제만 나타낸다. 상대적 시제만 나타낸다. 자, 준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로 본동사로서 사용이 되면은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재, 과거, 미래, 완료형 이런 식으로 다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준동사가 되면은 나타낼 수 있는 시제는 상대적인 시제. 상대적인 시제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자, 완료 부정사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완료 부정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나타냈습니까? 자, 본동사, 즉 주어와 붙어 있는 본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표현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에 대한 해소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본동사가 기준이 돼서 본동사와 같거나, 부정사의 경우 본동사와 같거나 아니면 본동사보다 앞으로 일어난 일일 때,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을 나타내기도 했죠. 그럴 때는 그냥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순 부정사. 그런데 부정사 부분이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것을 나타낼 때, 그때는 바로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되고, 그런 걸 우리는 완료 형태로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완료 부정사였습니다. to have pp, 수동형은 to have been pp 이런 거였죠. 자, 완료형을 이용해서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것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동명사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제 표현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완료형을 이용하는데 동명
동명사니까 완료형을 동명사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시제는 본동사와 비교해서 본동사가 기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형과 완료형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 물론 단순 부정사, 단순 동명사, 단순 분사 이렇게 되겠죠. 소위 말하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단순 부정사죠. 자, 동사 원형 ing 단순 동명사입니다. 자, 분사는 기본적으로 동명사와 모형은 같죠. 완료형 마찬가지입니다. 완료 부정사 지금 말씀드린 대로 to have pp입니다. to have pp. 자, 완료 동명사 having pp죠. having pp. 능동형이고 수동형은 having been pp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사 역시 똑같이 having pp, 수동형 having been pp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죠. 자, 물론 이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앞에서 다뤘던 거죠. 동사의 특징이 또 뭐였습니까? 주어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사나 동명사 다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사 역시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사의 특징을 유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동명사의 경우에는 부정사에 비해서 어떤 엄격하게 어떤 기계적으로 먼저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완료 동명사를 쓰는 그런 경우가 철저하지는 않습니다. 문맥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건 뭐 반드시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 나타낸다. 그럴 때는 굳이 완료 동명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걸 좀 참고해 주셔서 완료 동명사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완료 부정사의 경우는 중요하게 사용이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완료 동명사는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그런 걸 나타내는데 단 시제 전후 관계가 명확한 경우 내용상 뭘 봐도 이건 먼저 일어난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완료 동명사는 많은 경우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제 밑에 요 예문을 보도록 하죠. 자, reported seen입니다. 현재로 보면은 보는 걸 보고했다라는 건 아니죠. 실제적으로 어떤 걸 보고했다, 전달했다 이런 말은 어떤 벌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따라서 reported seeing은 해석할 때 봤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봤다고 해가지고 굳이 이것을 having seen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죠. 자, reported that they had seen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과거 완료, 과거죠. 먼저 일어난 것을 나타낸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기본 대전제로 하면서 완료 동명사를 또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선 단순 동명사의 형태를 보고 이제 이 동일한 상황이 완료 동명사로 가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admits having the intention of shooting the president 이런 얘기죠. 자, admit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자, having the intention, 자, 의도를 가지고 있다. 단순형이죠. 자, 이런 경우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가졌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현재
그러느냐, 과거에 그랬느냐라는 것을 구별해 주는 것이 중요해지죠. 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shooting the president, 대통령을 슈팅, 쏜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형은 앞에 동사와 동일한 시점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즉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He admitted he still입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다. 과거니까 당연히 과거 맞춘 거죠. 그때 동일한 시점이죠. 자, 밑에 보면 He was afraid of being seen by the police. 그는 두려워했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 있던 일입니다. 자, 경찰에 의해서 주시되어지고 있다라는 경우죠. 그때 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he was afraid that he might be seen by the police. 동일한 그런 시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상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습니다. He admits having had the intention of shooting the president. 자, 앞에는 이제 당연히 과거죠. admit.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동명사가 완료형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의도가 아니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전입니다. 그 이전. 그라는 것은 물론 admit를 진정하는 거죠. 그 이전에, 즉 지금 인정했는데 뭘 인정했느냐?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매우 중요하다. 동명사를 완료형으로 쓰느냐, 단순형으로 쓰느냐, 이런 경우는 중요해진다. 자, 밑에 보면 He was ashamed of having been scolded by his teacher입니다. 그는 과거에 부끄러워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이 아니고 전에 그랬던 것이죠. Having been scolded. 선생님에 의해서 훈계받았던 것이죠.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에 대한 정확한 시점 중요하죠. 자, he was ashamed that 과거에 부끄러워했는데 그 내용은 had been scolded. 그 이전이죠. 대과거죠. 꾸짐을 과거에 받았던 것, 그 이전에 받았던 것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동명사 구문의 문장 전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구를 절로 고치고 절을 구로 고치는 이제 그러한 전환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격의 업으로 이어지는 동명사 요 부분을 동격의 절로 고치는 그런 공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격의 어부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가끔 했었습니다. 동격의 어부. 자,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 전치사 어부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 어부를 일단 동격의 어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격의 어부는 쉽게 즉 이런 의미로 그 다음에 동명사와 앞에 있는 명사를 연결해 주는데, 대체적으로 동격의 어부가 나올 때 이 앞은 대체적으로 추상명사가 많이 나온다. 그거를 기억을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쪽에는 추상명사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추상명사 뒤에 전치사 어부, 그리고 전치사 뒤는 동명사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동명사 앞에는 필요하다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필요하다면 바로 또 의미상의 주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다. 이 사실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명사나 대명사가 와서
의미상의 주어를 만들 수가 있다. 자, 의미상의 주어죠. 결론적으로 이 둘의 관계는 이제 주술 관계가 됩니다. 자, 이러한 동격의 어구는 바로 동격의 대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격의 대절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동격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 that은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오는데 바로 이 문장의 구성은 요 다음에 위의 전치사 of로 이어지는 동격의 어휘에 이어지는 주술 관계를 주어와 본동사 관계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명사 이 부분은 동사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의미상의 주어 역할하는 이 부분은 본주어로서 내려오면 됩니다. 기본 관계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밑에 예문을 보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here is no possibility of his winning the prize. 자, there is no possibility.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요 possibility라고 하는 명사, 이제 추상명사죠. 가능성, 이런 추상명사입니다. 자, 추상명사 뒤에 어가 나왔고요.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가능성의 내용이 뭐냐 하는 얘기죠. He's winning the prize. 상을 받을 가능성입니다. 자, 누가 받는지 요 he's는 물론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자, 그가 그 상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러한 동격의 of 부분을 다시 동격의 대절로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that쓰고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자, 의미상의 주어는 이제 본주어로 가면 되죠. he로 가고요. 내용상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조동사 위를 넣어줘야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명사 얘가 본동사로 바뀌면 되죠. win the prize. 그래서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he will win the prize라는 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의미는 같지만 얘는 구로 표시되었고요. 얘는 절로 표시되었다. 자,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이루는 하나의 집합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고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동격 명사절을 이끄는 몇 가지 추상명사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fact 나오면 대부분 fact of나 fact 대절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물론 사실이죠. doubt, 의심, doubt that, doubt of. evidence, 증거죠. chance, 기회 이런 얘기죠. 뭐 가능성. report, 보고. rumor, 소문이죠. certainty죠. 확실성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proof, 증거입니다. 증거. hope, 희망. conclusion, 결론이죠. 그 다음에 idea, 뭐 생각, 이상. suggestion, 제안. news, 말 그대로 뉴스죠. 소식이죠. possibility, probability, 가능성. 주로 이제 이러한 추상 명사 다음에 동격의 어구나 동격의 대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전환은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수거를 봤을 때 자, 어떤 이 형용사나 분사가 뒤에 전치사 of를 이끄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자주 봤을 겁니다.
뭐 쉬운 예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aware, 안다는 형용사, 알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of를 이렇게 이끌고 뭐뭐를 아는 이런 이제 의미를 만들죠. 자, 뭐뭐를 아는, 인지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어떤 형용사나 분사가 뒤에 전치사 of를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 바로 요 전치사 요 of ER을 대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장이 오겠죠. 주어 동사.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동사는 비동사가 대체적으로 많이 오지만 어차피 얘는 형용사로서 지금 이런 경우 보호가 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쩝쩝 동사 뒤에 온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뭐 비동사가 올 수도 있고 뭐 get, become 등등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쩝쩝 동사들이 와서 이제 형용사랑 연결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어떤 동사가 오는 것 이전에 형용사와 분사가 뒤에 어부를 이끌게 되면은 이 어부 ER을 대절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분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바로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 분사 뒤에 이때는 꼭 어부가 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전치사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런 전치사, 바로 이 전치사 뒤를 다시 대절로 고칠 수 있다. 자, 문장이 오겠죠? 주어 동사.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자, 바로 이 두 가지 기준들을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용사나 분사가 전치사 어부를 이끌거나 아니면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분사가 그때는 이제 아무 전치사나 관계없습니다. 전치사를 이끌게 되면 바로 그 어부나 전치사 이하를 대절로 바꿀 수가 있다. 자, 얘를 먼저 거기에 자주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형용사들, 분사들 표현을 먼저 보고 뒤에서 예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 혹은 뭐 비동사 이외에 나머지 다른 접촉 동사들 뒤에 형용사 aware of죠. be aware of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무엇을 알다라는 형용사. 그래서 비동사가 연결되면 동사가 되기 때문에 뭔가를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be careful of 자, 아시다시피 뭐뭐에 대해서 주의한다. be certain of 무엇을 확신하다. 그죠? 무엇을 확신하다. 뒤에서 나오지만 be sure of와 유사한 의미죠. be sure of. 자, be proud of 너무 잘 알고 있죠? 뭐뭐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be afraid of 무엇을 두려워한다. be ignorant of 뭐뭐에 대해서 무지하다. 모른다는 얘기죠. 뭐뭐에 대해 무지하다. 자, be glad of 뭐뭐에 대해서 기뻐한다. be sure of, be confident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be certain of 다 똑같이 뭐뭐에 대해서 확신한다. be convinced of 뭐뭐에 대해서 역시도 확신하다. 자, be sorry for, be sorry about, for, about 괜찮습니다. 둘 다 뭐뭐에 대해서 미안해하다, 유감스러워하다. be pleased with 뭐뭐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다. be surprised at 놀라다. 물론 자,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뭐 sorry, 감정, 느낌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용사나 분사 뒤에 뭐 for가 오든 about 든 전치사 아무나 관계없이 대수로 붙일 수 있다. be sorry that. 자, be pleased with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유형의 분사. 물론 얘는 거의 형용사와 한 분사죠. 이럴 때는 전치사가 어떤 것이 와도 괜찮다. be surprised at
얘도 마찬가지죠. 즉 be surprised that이 가능하다. be ashamed of 무엇을 부끄러워하다죠. be ashamed that이 가능하다. 즉 형용사, 뭐 분사된 형용사죠. 형용사, 그 다음에 of의 그러한 이제 구문이죠. 자, 구체적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fraid of hurting your feeling. 난 너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자, 형용사 뒤에 of가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이죠. 따라서 이 of 이하를 대절로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물론 동명사 hurting은 본동사 hurt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동명사 앞에 의미상규조가 없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본주어가 주어다 이런 얘기죠. 내가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한 내용이 뭐냐? 내가 너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 hurt의 주어는 당연히 I가 되겠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걱정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조동사 위를 넣어야 좀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이런 경우는 일종의 상습적인 자주 일어나는 그래서 너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나는 두렵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건 문맥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He is aware of her being present at the meeting이죠. 그는 알고 있다 하는 얘기죠. be aware of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표현이죠. 몸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뒤에 이제 동명사가 연결이 되죠. being present at 어디에 출석한다라는 뜻이죠. 어디 출석하다. 자, 그녀가 그 모임에 출석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을 나타내는 그러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He is aware that 당연히 대절로 고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주어는 역시 의미상의 주어니까 she로 하고 being present as은 이제 is present at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참석한다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I'm pleased with your having consented. 나는 너가 동의한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쁘다 이런 얘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pleased라고 하는 감정, 느낌을 나타내는 그러한 동사의 지금 이제 분사형이지만 거의 형용사화 했죠. 그 뒤에는 전치사 with가 와도 좋고 as가 와도 관계없고요. 바로 요 이하, 요 아래 요 부분을 대절로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조심하실 거는 지금 현재 완료형입니다. having consented, 즉 이미 그렇게 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얘를 본동사로 고쳐줄 때는 요 앞에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먼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에 동사 시제는 am,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시제는 이론적으로는 현재 완료를 쓸 수도 있고 과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완료 역시 시작은 과거이기 때문에 출발점은 근데 이제 현재 완료를 써야 할 때는 조심하실 거는 단 명확한 과거 부사가 있으면 쓸 수 없죠. 명확한 과거 부사가 있을 때 물론 시간을 나타내는 과거 부사가 있을 때는 현재 완료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 때는 이제 과거만 써야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뭐 명확한 과거 부사가 없기 때문에 완료적인 의미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이미 너가 동의했던 것에 대해서
난 지금 기쁘다. 그래서 본동사보다 완료 동명사이기 때문에 한 시제 앞섰다. 그래서 현재 완료 have consented로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를 절로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절을 다시 이런 식으로 구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우선 갈 때는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이 형용사나 분사 부분이 전치사를 어떤 전치사를 데리고 다니느냐를 알고 있는 것이 우선 제일 기본적인 요소도 중요하죠. 자, pleased with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의미상의 주어로 다시 올라가 주면 되고, 어차피 동사는 전치사 뒤로 가 있기 때문에 동명사로 가는데 have consented 완료형이죠. 먼저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그냥 consented만 썼다 하더라도 당연히 과거형으로 썼다 하더라도 얘도 당연히 완료형으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료 동명사나 완료 부정사 다 동일하게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면 본동사보다, 즉 본동사보다 요 동사, 동명사로 바뀔 요 동사의 시제가 먼저 일어났을 때는 완료형을 쓰게 되어 있죠. 완료 동명사. 따라서 have consented건 얘는 과거고 현재 완료인데 본동사보다 다 한 시제 앞선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시제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완료형으로 붙여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동명사와 관련해서 이제 주의해야 될 동사들이 있습니다. 주로 동명사로 사용될 때 혹은 부정사로 사용될 때 의미가 좀 바뀌는 그러한 경우. 자, 우선 이 stop이라는 동사, stop은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동사 유형에 속하죠. stop은 이미 앞에서 동명사만 취하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속했죠. 따라서 동명사가 올 때는 을로 연결이 됩니다. 투부정사가 올 때는 이런 식으로 을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투부정사는 또 부사적인 용법이 있죠. 자, 부사일 때는 스탑 뒤에 당연히 부사로서 연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조심하실 거는 얘처럼 을을, 즉 목적어로는 연결될 수가 없죠. 자, 밑에 예물 보면 명확해집니다. He stopped smoking. 자, stop 뒤에 ing가 왔다는 얘기는 목적이죠. 흡연입니다. 흡연하는 것을 멈췄다. 금연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밑에는 stop to입니다. 얘는 을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 때는 부사, 하기 위해서를 한다. 그래서 담배 피기 위해서 가다가 멈췄다든가, 일을 멈췄다든가, 아무튼 담배 피기 위해서 멈췄다. 바로 이제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remember나 forget 동사입니다. remember나 forget 동사 뒤에 물론 동명사도 올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데, 자, 투부정사가 올 때는 투부정사는 부정사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를 많이 나타냅니다. 미래를 나타내죠. 자, 그래서 remember나 forget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은 이건 미래적인 일을 나타내고요. 동명사가 오면은 얘는 과거의 일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얘가 오면 과거에 했던 걸 forget, 잊어버리거나 했던 걸 기억하고요. 자, 투부정사가 오면 할 거를 잊어버리고 할 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밑에 예를 보죠. remember seeing her. 나는 그녀를 봤던 걸 기억합니다. remember 뒤에 동명사가 오면은 과거를 나타낸다. 그래서 즉 I remember that I saw her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봤던 걸 현재 기억한다. 자, 그런데 I remember to see her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I remember that I should see, I will see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꼭 해야 할 일, 이러한 의미로서 미래적인 시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try라는 동사 뒤에 동명사가 올 때와 부정사가 올 때의 차이점 보죠. try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은 그냥 시험 삼아 해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험 삼아 해본다.
그런데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뭐 하려고? 애쓰다 이런 의미죠. 애써 뭐뭐 하려고 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해 주면 되고요. 자, 밑에 예문을 보면 I tried driving the new car. 나는 한번 그 차 몰아봤다 한 얘기죠. 시험상 몰아봤다. 그런데 I tried to drive the new car는 그 새 차를 몰려고 무척 많은 애를 썼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egret라는 동사, 뭐 후회하다, 뭐 유감스럽게 느끼다 이런 동사죠. 자, regret 다음에 동명사가 오게 되면 후회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regret to do 하게 되면은 앞으로 뭐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을 보죠. 자, I regret being friends with a man like that.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과 내가 지금 친구라는 그 사실 매우 후회된다. 이런 얘기죠. 자, having been 쓰게 되면 였던 것, 친구였던 것을 매우 지금 후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밑에 보면 I regret to say that the committee didn't accept the proposal.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뭐 하기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주로 사실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조금 많은 걱정이나 부담이나 뭐 이런 걸 줄 수 있는 말을 하기 전에 주로 많이 쓰죠. 이런 말 하게 돼서 난 유감인데요. 이런 얘기죠. 자, 주로 사실은 I'm sorry를 많이 쓰죠. I'm sorry to. 그러나 이제 뭐 regret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ommittee, 그 위원들이 아니면 위원회 두 개 다 의미가 있죠. 제안을 수락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돼서 참 유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sorry to say that I regret that. 뭐뭐한 것에 대해서, 뭐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요 투부정사 이어지는 요거는 뭐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게 될 것. 미리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말할 건데 그렇게 돼서 내가 지금 참 유감입니다. 라는 그런 걸 미리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be sure of 하고 be sure to에 대한 구별이죠. 자, be sure of는 무엇을 확신하다 라는 동사죠. 자, be sure to do는 틀림없이 뭐뭐 할 거다 라는 얘기죠. 자, 물론 주어가 틀림없이 뭐뭐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표현은 결국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겠죠. 화자라고 하죠. 화자는 1인칭이죠. 나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결국 I'm sure, 나는 이러이러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관계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예문을 보면 be sure of 무엇을 확신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즉, he is sure of reaching the goal. 그는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즉, he is sure that he will reach the goal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he is sure to reach the goal 하게 되면 자, 이제 자체 이 be sure to는 틀림없이 뭐뭐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틀림없이 그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뭐뭐 하다죠. 그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확신하는 거죠. 말하는 사람, 화자는 I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m sure that 이런 얘기죠. 그럼 누가 성공하느냐? 바로 도착하느냐? 얘니까 그 내용이 이로 보면 되죠. I'm sure that he will reach the goal 이런 얘기죠. 물론 이렇게 써도 됩니다. It is certain that he will reach the goal. 그가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은 확실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셋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mean이라고 하는 동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ean이라고 하는 이 동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무엇을 의미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요 mean이 원것을 의미하다라는 내용으로 사용될 때는 주로 mean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가 많이 오고요. 투부정사로 연결될 때는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래서 intend to do입니다. intend to do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죠. 그래서 mean이라는 동사가 뒤에 뭐가 오느냐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달라 하는 얘기죠. This means waiting. 이것은 곧 기다리란 뜻이야. 이런 얘기죠. 앞에 뭔가 얘기했겠죠. 아니면 뭐 어떤 뭐 글이 있다든가. 아무튼 이것은 기다리라는 것을 뜻해. 밑에 보면 I didn't mean to hurt you. 이때 이제 mean 다음에 투부정사로 연결됐죠. intend to입니다. 의도하다. 즉 나는 너를 이렇게 다치게 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았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목적어로 나오는 동명사를 수동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그러한 특별한 동사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시 다뤘던 그러한 문제이기도 하죠. 자, want나 need는 원래는 부정사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희망, 기대, 의도, 배움, 계획 세우는 거, 동의하고, 아니면 거절하고 이런 것들. 자, 이런 동사들은 주로 이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뭐 할 걸 나타내는 건 투부정사가 주로 미래적인 걸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원래는 want나 need 다음에도 투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동사가 목적으로 올 때는. 그런데 이렇게 동명사가 왔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건데 그 특별한 사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얘를 수동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문을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굳이 투부정사로 쓰려면 당연히 to be, pp라고 하는 수동형으로 써야죠. 부정사. 그러나 동명사로 쓰게 되면 그냥 능동형으로서 쓰되 해석만 수동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be worse.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가치가 있다. 자, 이 표현 역시 뒤에 동명사가 오게 되면 얘 또한 수동으로 해석한다. 뭐뭐 되어질 가치가 있다. 자, be worse와 같은 의미 동사가 deserve죠. 물론 worse는 형용사죠. 기본적으로. deserve는 똑같은 의미죠. 뭐뭐 가치가 있다. 자, deserve는 얘와 마찬가지로 동명사가 오게 되면 수동으로 해석을 하고요. 자, deserve는 또 투부정사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는 투부정사가 오진 않지만은 이 경우에는 투부정사도 올 수 있는데 당연히 투부정사는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수동형의 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want와 마찬가지입니다. want와 need. 그 다음에 stand나 bear, 이제 무엇을 견디다라는 의미로서도 사용이 되는데 이때 바로 뒤에 동명사가 오면 얘 역시 수동으로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자, 밑에 예문을 볼까요? 자, 보면 this house want pain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집은 좀 페인트 칠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페인트는 페인트 칠하답니다. 칠해지다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want 뒤에 보게 되면은 수동으로 해석을 해야죠. 자, 왜냐하면 수동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의미상의 주어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지금 없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죠. 일반인을 나타내는, 그래서 굳이 써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니면 본주어와 같거나, 이 경우는 본주어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 집이 페인트 칠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집이 페인트 칠한다는 그러한 형식적인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주어는 주어로 살리되 해석만, 그럼 이 집은 페인트 칠해지다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만 동명사를 수동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want가 원래 취하는 투부정사로 표시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to be painted 형태로만 써야 하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deserve 마찬가지였죠. 뭔가 가치가 있다. The problem deserve solving입니다. 그 문제는 풀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문제는 풀려지는 것이죠. 형식상 주어는 얘기, problem이니까 수동으로 해석합니다. 자, 투부정사 쓴다면 수동 그대로 to be solved로 써야 하죠. 자, 아까 이제 bear나 stand가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밑에 내용 보면 this clothes will not stand 혹은 bear washing 얘기죠. 이 옷감은 세탁에 견디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죠. 자, 형식상으로 보면 wash의 주어는 clothes입니다. 그럼 옷이 세탁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얘를 수동으로 해석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세탁되어지는데 견디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이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연습을 한번 하면서 동명사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문제 유형은 어떤 것인가 대표 유형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면 growing plants needs many 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포인트는 이런 동사가 s가 붙었다 주어가 단수면서 3인칭이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growing이 주어가 돼야 하는 것이죠. 얘가 동명사가 되면은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plant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을 기르는 것 당연히 동명사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주어가 되죠. 그래서 일단 이 표현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건 여러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growing plant 이런 경우 이 growing을 현재 분사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grow가 타동사로서 몸을 기르다라는 타동사도 있지만 성장하다, 자라나다라는 자동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사를 본다면 뭐하고 있는이죠. 그럼 자라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이런 식이죠. 그럼 주어가 플랜트가 주어가 되죠. 성장하고 있는 식물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복수죠. 따라서 이때는 need가 됩니다. 이 경우 이 두 개 다 가능하다는 것. 즉 동명사일 때와 현재 분사일 때 어떤 식으로 단어, 명사와 연결되느냐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잘 해서 다른 데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밑에 보면 excuse me for being lazy입니다. 동명사와 관련한 전형적인 문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전치사 뒤는 전명보다 이런 얘기했죠.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동사가 온다면 동사는 당연히 동명사로 바뀌어야 되겠죠. 따라서 원형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being lazy, 게으른 것에 대해서 용서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보면 자, 세 번째는 두 번째에 비해서 조금 한 단계 올라간 것이고 또 자주 유형으로 사용되는 문제 유형이죠. Birds can fly without teaching입니다. 물론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런 거죠. 새들은 교육받지 않고도 날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teach가 교육하다는 얘기죠. 가르치다. 이렇게 되면 새들이 가르치는 거 없이 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수동의 동사 형태로 바꿔주면 되죠. 자, 가르치던 동사를 가지고 배우다라는 의미가 되려면 수동형이죠. be taught. 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거는 이러한 형태, 요 자체가 그냥 하나의 동사입니다. 요 자체가. 자, teach가 하나의 동사인 거와 마찬가지로 요도 하나의 동사대 단 되어지다, 받다라는 수동적인 의미의 동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teach가 온다면 teaching이 되듯이 얘도 동명사로 고쳐주는 그러한 과정만 밟으면 되고요. 앞에 이제 being에다가 하면 되죠. 그래서 being taught가 돼야 한다 하는 얘기죠. 자, 네 번째입니다. He finished to do his homework이죠. 전형적인 동명사 문제. finish는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죠.
따라서 he finished doing his homework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역시도 동명사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He is proud of not having beaten in the game. 그는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뭘 자랑스러워했냐면은 게임에서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문제는 동명사의 부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not having been이 되어 있습니다. 맞았죠? 자, 동명사나 부정사나 부정하는 방식은 부정사 앞에 not, 동명사 앞에 not. 자, 앞으로 배우게 될 분사 구문 역시 앞에 not을 쓰면 되죠. 자, 이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의 유형은 동명사를 배우면서 특히 동사 중에 동명사만 취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외우고 문법 문제에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걸 연습하는 그런 이제 문항이 되겠는데, 자, feel like ing죠. 뭐 하고 싶다. feel like ing. 그래서 I feel like to go abroad에서 to go가 아니고 go in이 되겠죠. 뭐 하고 싶다. 외국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보면 studying hard many subjects are very important now. 자, 보면은 studying hard many objects 이렇게 subject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동명사 얘가 주어져. 그리고 목적으로 many subject 많은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은 이래 됩니다. 자, 동명사가 주어가 됐을 때는 여기 하나짜리 단수죠. 따라서 are가 아니고 is가 되겠죠. 이러한 유형이 동명사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유형의 문장이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상으로 해서 동명사에 대한 강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